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외곽, 낡은 한옥 한 채가 쓸쓸히 서 있었다. 처마 끝엔 제비집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넓은 마당 한켠에 오래된 감나무는 계절마다 묵묵히 열매를 맺고 떨어뜨렸다. 그 집의 주인은 강민준 40대 초반. 그는 봉평 주민들 사이에서 저기 덩치 큰 사람 혹은 피부색이 좀 다른 사람으로 불렸다. 민주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비만했고 햇볕에 그을린 듯한 어두운 피부색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놀림에 시달려왔고 그 상처는 깊은 외로움과 자기 비하로 변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민주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극도로 피했다. 그는 낡은 물건을 고치거나 부서진 기계를 수리하며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의 투박하고 땀에 젖은 손은 어떤 물건이든 뚝딱 고쳐내는 비범한 손재주를 가졌지만 그 재능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믿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땀은 그의 몸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넉넉한 작업복은 그의 큰 덩치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의 눈빛은 깊고 사려 깊었지만 누구도 그 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여름날 오후 민주는 읍내 보건소에 들렀다가 우연히 벽에 붙은 지역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교통사고로 부모 잃은 두 아이, 갈 곳 없어. 기사 속에는 10살 윤아준과 7살 윤채원 남매의 사진이 있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어둡고 위축되어 있었고 그들의 작은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무게가 얹힌 듯했다. 민주는 사진 속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고립감,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의 가슴 속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하고 아련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오래전 읽었던 책 속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그는 충동적으로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듯했다. 더 이상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을의 시선과 아이들이 겪을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될까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주 후 민주는 읍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입양 서류에 서명했다. 펜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서류 작성을 마친 후 민주는 아동보호소에서 하준과 채원을 처음 만났다. 아이들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민준의 큰 덩치와 어두운 피부색에 처음에는 겁을 먹은 듯 서로의 뒤에 숨었다. 하준은 날카로운 눈매로 민준을 경계했고 채원은 불안한 표정으로 하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민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굵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안녕 얘들아, 아저씨는 강민준이라고 해. 하준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이 사람이 또 다른 임시 어른일지 가늠하는 듯했다. 메이슨처럼 채원은 하준의 뒤에서 속삭였고 하준은 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가 우리 둘 다 데려가는 거예요? 하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희 둘은 한 묶음이야. 아저씨는 너희를 영원히 책임질 거야. 이건 잠깐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아저씨랑 같이 살 거야. 채원이 하준의 뒤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얼마나 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영원히. 민준의 대답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이건 지금뿐만이 아니야. 아저씨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희는 아저씨랑 같이 살게 될 거야. 그 말은 공중에 무겁게 매달렸다. 잠시 동안 아이들은 민준의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무언가가 변했다. 채원이 하준의 옷자락을 놓으며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작은 손이 민준을 향해 뻗어왔다.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감쌌다. 그 단순한 몸짓에서 느껴지는 연약함과 신뢰감에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낡은 트럭의 바퀴가 자갈길을 으스러뜨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다. 하준과 채원은 뒷좌석에 바싹 붙어 앉아 작은 배낭을 꼭 쥐고 있었다.
민주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흘끗 보았다. 보호감과 불확실성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채원이 아동보호소를 떠난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집이 커요. 그녀는 낡은 한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너희 집이야.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아이들을 집 안으로 이끌어 그들의 방을 보여주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아늑했다. 오래된 창호지 문이 낡았지만 따뜻한 햇살을 들였고 작은 창문으로는 뒷마당에 감나무가 보였다. 하주는 조심스럽게 배낭을 내려놓고 방을 둘러보았고 채원은 곧장 이불 위에 앉아 살짝 몸을 들썩였다. 민주는 헛기침을 했다. 얘들아, 이게 다 새롭고 어쩌면 좀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 이건 임시가 아니야.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고 아저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곁에 있을 거야. 하준의 턱이 굳어졌다. 잠시 민주는 아이가 반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채원은 속삭였다. 약속해요? 약속할게.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음을 알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은 함께 헤쳐나갈 것이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승리들이 찾아왔다. 채원은 진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낡은 한옥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 하주는 여전히 진지했지만 민준의 목공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민준이 나무를 사포질하고 염색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면 하주는 눈을 반짝이며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민주는 앞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의 봄은 일찍 찾아왔고 따뜻한 날들과 밝은 하늘을 가져왔다. 민주는 마을에 여전히 남아있는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시킬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준을 마을 태권도 교실에, 채원을 마을 어린이 그림 그리기 교실에 등록시켰다. 그리고 모두 함께 다가오는 마을 대청소의 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준의 첫 태권도 수업 날, 그는 새로 받은 도복을 입고 체육관으로 들어섰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에 부딪혔다. 민주는 그들 중 일부가 하준에게서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속삭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서준도 그곳에 있었고 그는 민준을 향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하준의 재능은 빠르게 드러났다. 그의 발차기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동작은 절도 있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가장 회의적이었던 학부모들조차 아이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업 후 하준이 체육관을 나설 때 민주는 다른 학부모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야구 모자를 쓰고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던 그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재능이 대단하네요.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민주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완전한 해빙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마을 대청소의 날, 상황은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자원봉사자들이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 장갑을 들고 마을 광장에 모였다. 민준과 아이들은 낡은 마을 회관을 다시 칠하는 조에 합류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채원의 제잘거림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몇몇 나이 든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했다. 한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잠시 쉬다가 말했다. 강 선생님, 채원이는 일도 좀 더 가볍게 느껴지게 하는 재주가 있네요. 참 밝은 아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는 채원이 마을 회관 난간에 직선을 칠하려고 애쓰며 웃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더 내성적인 하주는 민준 옆에서 부지런히 일했고 그의 붓질은 고르고 정확했다. 하루가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하주는 삐걱거리는 의자를 고치며 자신의 손재주를 보여주었고 한 노인으로부터 칭찬의 고개를 끄덕임을 받았다. 한편 채원은 작은 아이들 그룹을 조직하여 마을 공원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도왔다. 하루가 끝날 무렵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민준과 아이들을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기 시작했다. 진정한 전환점은 채원이 마을의 연례 어린이 미술 대회에 참가했을 때 찾아왔다. 그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린 그림을 며칠 밤낮으로 작업했다. 그 그림은 부모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담은 진심 어린 헌사였다.
민주는 그림을 제출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었다. 축제 당일 채원의 그림은 마을 광장의 다른 그림들과 함께 전시되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 멈춰서서 감탄했고 붓질 뒤에 담긴 감정을 느끼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민주는 그림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을 보았다. 특히 김영숙 할머니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채원의 이름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뒤따라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채원이 리본을 받으러 걸어나갈 때 민주는 군중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의 기쁨은 전염성이 강했고 처음으로 판단의 속삭임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준이 입을 열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니? 민준이 물었다. 사람들이요. 하준이 축제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는 광장을 뒤돌아보며 대답했다. 우리를 예전처럼 보지 않아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건 사람들이 아빠가 보는 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여기 속해 있는 2명의 멋진 아이들을 말이야. 늦은 오후 멀리서부터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며칠 전부터 지역 뉴스에서 경고했던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멍든 회색빛으로 변했고 바람은 거세져 민준의 한옥마당 감나무를 휘청거리게 했다. 하준과 채원은 거실 창가에 서서 매혹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심할까요? 채원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민준은 아이의 어깨에 안심하듯 손을 올렸다. 태풍은 강할 수 있지만 이 한옥은 더 심한 폭풍도 견뎌냈어. 우린 괜찮을 거야. 전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다. 민주는 손전등을 들고 아이들을 안 채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 겸 대피 공간으로 이끌었다.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했고 가끔씩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섞였다. 하준은 채원에게 바싹 붙어 앉아 동생을 보호하듯 팔로 감쌌다. 박서준의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 씨는 힘쓰는 일만 하세요. 섬세한 건 제가 할게요. 그가 마을 회의에서 민준에게 했던 말이었다. 박서준은 마을의 축제준비위원장이었고 다가오는 봉평 메밀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히고 싶어 했다. 이 태풍은 축제를 망칠 수도 있는 위기였다. 태풍이 마침내 지나간 후 민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섰다. 마당은 난장판이었다. 기와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나뒹굴었다. 한옥 담장의 일부는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길 건너 이웃집의 지붕은 부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구조 차량들이 물에 잠긴 길을 헤쳐나갔다. 민주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아이들에게 몸을 돌렸다. 자, 일하러 가자. 그가 말했다. 저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다음 며칠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민준과 아이들은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이웃들의 피해 복구를 돕는 데 보냈다. 그들은 쓰러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깨진 창문의 합판을 받고 마을 회관에서 가져온 구호품을 나누어 주었다. 채원은 혼란 속에서도 명랑한 태도로 이웃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일상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느 순간 채원이 한 할머니에게 물병을 건네자 할머니는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아가씨. 하준은 조용히 그러나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그의 집중력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지붕을 수리하고 불안정한 구조물들을 고정하는 데 몇 시간을 보냈다. 한 이웃, 전에는 민준을 거의 인정하지 않던 무뚝뚝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좋은 아들들을 키우고 있네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저 아이들이 원래 가진 좋은 모습을 끌어내주고 있을 뿐입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태풍은 마을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묶었다. 한때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 민준과 아이들과 함께 나란히 일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동체 만찬에서 채원과 하준은 또래들 사이에 앉아 마치 봉평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처럼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진우 마을 이장이 연설을 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는 민준과 아이들을 특별히 언급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진정한 품성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강민준 씨와 그의 아들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보살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뒤따라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우레와 같았고 민주는 비로소 마을이 자신의 가족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고 느꼈다.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아 만찬에서 남은 음식들을 먹고 있을 때 채원이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엄마랑 아빠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목이 베었다. 분명 그랬을 거야.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도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준이 채원을 그리고 민준을 흘끗 보았다. 저희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준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마을은 가장 큰 행사인 봉평 메밀꽃 축제 준비에 한창이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축제장을 꾸미고 무대 장치를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준과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다. 민준은 자신의 손재주로 낡은 축제 부스들을 보수하고 아이들은 작은 소품들을 장식했다. 마을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져 있었다. 하지만 축제 개막을 이틀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대형 메밀꽃 조형물이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으로 작동을 멈춘 것이다. 이 조형물은 축제의 상징이자 핵심이었다. 더욱이 야외 무대의 음향장치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먹통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축제위원장인 박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서준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며 서울에서 기술자를 급히 부르려 했지만 축제 직전이라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축제는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마을 주민들의 실망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박서준은 주민들 앞에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민준을 비난하며 저런 사람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흐려져서 이런 불운이 오는 것이라는 식의 불평을 늘어놓았다. 민준은 묵묵히 고장난 조형물과 음장치를 살폈다. 그의 눈은 복잡한 기계장치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는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독창적인 방법으로 수리를 시작했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은 섬세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기름때 묻은 넉넉한 작업복 차림의 민주는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하준과 채원도 그런 민준의 옆에서 작은 손으로 공구를 날라주거나 물을 건네며 힘을 보탰다. 하준은 민준의 작업 과정을 유심히 살폈고 채원은 민준의 얼굴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주며 아빠, 힘내세요 라고 외쳤다. 박서준은 민준의 작업 과정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민준의 도움을 무시하려 했고 심지어 민준이 수리하는 도중 괜히 만져서 더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려 했다. 축제 당일 아침 마을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축제장에 모여들었다. 박서준은 주민들 앞에서 제가 밤샘 노력 끝에 겨우 해결했습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 조형물의 마지막 나사를 조이자 대형 메밀꽃 조형물이 서서히 움직이며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어서는 무대에선 맑고 웅장한 음향이 흘러나왔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경악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박서준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는 민준의 진정한 헌신과 그의 외모를 비하했던 자신의 편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주민들은 민준의 진정한 가치와 박서준의 위선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들은 박서준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들이 터져오르고 은은한 메밀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채원은 민준의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불꽃을 올려다보았다. 아빠, 우리 여기 속하죠?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했다.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채원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얘야, 우린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감동이 담겨 있었다. 하준도 옆에서 민준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박수갈채 속에서 강민준은 비로소 자신이 이 마을의 진정한 일원임을 느꼈다. 박서준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고립되어 고개를 숙였다. 축제 이후 몇 주간은 강민준, 하준, 채원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한때 굳게 닫혔던 봉평의 문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전에는 그들을 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고 비난의 속삭임은 따뜻한 대화로 바뀌었다. 태풍 복구와 축제 위기 속에서 민준 가족이 보여준 헌신과 능력은 마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 토요일 하준과 채원이 마당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있을 때 차 한 대가 민준의 한옥 앞으로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서준이었다. 그는 작은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다. 공원 낡은 정자를 고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혹시 일손이 필요할까 해서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날 오후 하준은 박서준 옆에서 정자 난간을 사포질했고 채원은 새로운 페인트 칠을 도왔다. 하루가 끝날 무렵 한때 낡았던 정자는 반짝였고 박서준은 민준 가족과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레모네이드를 마실 만큼 오래 머물렀다. 사과는 아니었지만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마을의 변화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었다. 하준의 태권도 팀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가정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를 열었고 채원은 수익금 일부를 마을회관 놀이터 수리에 기부하자고 제안했다. 채원이 이 아이디어를 팀에 발표했을 때 몇몇 아이들이 망설였다.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어떡해요? 한 소년이 물었다. 채원이 활짝 웃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모금 행사는 성공적이었고 채원이 마을회관 관장에게 수표를 건네는 모습은 가장 굳은 마음까지도 녹일 만큼 감동적이었다. 모든 사람이 빠르게 변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 회의에서 날카로운 혀로 유명한 김춘자 할머니 원본의 올드리치 부인과 일어나 우려를 표했다. 저는 여전히 이게 너무 과하고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예전처럼 도끼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하준이 손을 들었다. 아이가 일어서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하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도 변할 수 있어요. 그 단순한 진술은 공중에 매달렸고 김춘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진정한 변화의 순간은 마을의 독립기념일 축제에서 찾아왔다. 매년 열리는 불꽃놀이 행사는 봉평 전체에서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큰 행사였다. 민준, 하준, 채원은 일찍 도착하여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도왔다. 해가 지자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 중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채원은 민준의 무릎에 앉아 하늘에서 터지는 불빛에 얼굴이 환하게 비쳤다. 하준은 그들 옆에 앉아 경외심과 만족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지막 불꽃이 금빛과 은빛의 비처럼 쏟아져 내리자 민준은 주변의 군중을 둘러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들이 단순히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일부라고 느꼈다. 채원이 민준의 가슴에 기대어 머리를 기댔다. 우리 여기 속하죠? 그렇죠. 민준은 눈시울이 촉촉해진 채 미소 지었다. 그래, 얘야, 우린 그래. 우린. 10년이 흘렀고 봉평은 여러 면에서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났고 한때 낡았던 놀이터는 이제 활기 넘치는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준과 채원이 보수하는 것을 도왔던 정자는 여전히 회복의 상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을의 물리적인 변화만이 아니었다. 바로 사람들이었다. 강민준의 한옥은 지난 몇 년 동안 이웃들이 환영받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농구를 하러 오는 사랑방이 되었다. 그의 아들들,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그들은 자갈길 끝에 그 작은 한옥에서 배운 교훈을 간직한 채 각자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집세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는 주말마다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프로젝트를 돕곤 했는데 그의 디자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었다. 그의 최신 프로젝트는 태풍과 그 이후의 복구 과정을 담은 마을 벽화였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단합을 기리는 작품이었다. 채원세은 다른 길을 택했다. 타고난 카리스마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으로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그녀는 모든 배경의 아이들이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멘토링을 제공하고 격차를 줄이는 행사들을 조직했다. 어느 따뜻한 여름 저녁 마을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헌정식에 모였다. 명패가 공개되었다.
명패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강민준 가족에게 진정한 포용과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것에 감사하며. 민주는 군중 뒤편에 서서 아들들이 연설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주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채원은 자신이 함께 일했던 아이들의 이야기와 작은 친절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었다. 연설이 끝나자 하준이 음식 테이블 근처에 서 있는 민준을 찾아왔다. 아빠 없었으면 이 모든 걸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아니야, 아들아. 너희 둘 다 너희만의 길을 만든 거야. 아빠는 그저 도구를 줬을 뿐이지. 군중이 흩어지자 채원이 파이 2접시를 들고 다가왔다. 마지막 남은 조각들을 아빠랑 오빠랑 저랑 먹으려고 남겨뒀어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껄껄 웃으며 파이 접시를 받았다. 어떤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다행이구나. 세 사람은 놀이터 근처 벤치에 앉아 편안한 침묵 속에서 파이를 먹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첫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이며 떠올랐다. 엄마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하준이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벅차올랐다. 분명 그랬을 거야. 그리고 아빠도 그렇단다. 잠시 동안 그들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소리였다. 하준과 채원은 훌륭한 인성과 연민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하여 그들만의 유산을 남겼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주는 자신이 지은 이 한옥이 단순히 두 아이를 위한 가정이 아니라 봉평을 넘어 훨씬 더 큰 파동을 일으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가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삶을 자랑스러워했다.